네, 15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기말고사 전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 출석을 못했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그 공결 처리가 된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네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9장, 10장, 11장, 12장에 있는 랩의 문제들 중에 유사 문제를 두 문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쉽게 그 두 문제는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는 어제가 아니고 그 화요일 날 저희가 수업을 할때 그 정리했던 게임들 있죠. 그 게임들 중에 기능을 개선하는 브레이크 브레이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더지 게임이 있었죠. 그 게임들 중에서 기능들을 개선하거나 또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는 그 중간고사처럼 전체 내용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나 너무 어렵지 않은 한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어렵지 않게 기말고사 함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15주차 수업은 이제 14장의 넘파이하고 15장의 펜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처리하는 루틴들을 또 모듈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파이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자주 쓰이는 모듈이긴 하지만 파이썬의 신텍스라든지 또는 랭귀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덕션, 다시 말하면 소개시켜주는 그런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파이썬을 꼭 써야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 넘파이하고 판다스는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요. 또 한번 보면 알겠지만 매틀랩이라든지 그 밖에 SQL 랭귀지에서 제공해 주는 많은 기능들을 손쉽게 오픈 소스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구글을 통해서도 모듈에 대한 기능들이라든지 함수들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14장의 넘파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넘파이라고 하면 그 사실 파이썬에서도 리스트라든지 튜플을 통해서 어레이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리스트나 튜플은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구조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도 또 구조체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 자체도 하나의 요소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즉 어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셋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for라든지 그 관련된 그 이터러블 객체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행렬이라든지 또 벡터의 개념에서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넘파이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넘파이 모듈과 합쳐서 또 매플롯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틀랩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매틀랩은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플랏은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이 쉽게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넘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하나의 객체로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 넘파이가 제공하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넘파이로 각종 확률 분포를 사용한 난수를 생성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함수들을 볼 수 있고 매플랏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래프도 그려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그래프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 리스트라든지 또는 매플랏을 넘파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뽑아놓고 그것들의 어떤 그 분포도 데이터들의 분포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플롯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매플롯은 이제 GNU 플롯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것은 이제 오픈 소스고요. 여기는 무료이고 오픈 소스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특히나 또 이렇게 3D 그래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파워풀하지만 또 무료다. 또 오픈 소스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조금 기능도 이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갖고 있다. 넘어가죠. 직선 그래프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매플롯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매플롯 library py plot splt 요걸 이제 읽어오는 거죠, 정확하게. 요걸 읽어오는데 이제 plt로 읽어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게 일종의 닉네임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읽어오는 이 라이브러리를 요렇게 이제 앞으로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lt.plot 한 다음에 요것에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이제 파이썬에 제공해주는 리스트고요. 이걸 이제 제공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plt.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요게 이제 그 0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0, 1, 2, 3, 4에 맞춰서 15.6, 14.2, 16.3, 18.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15.6이 아닌 것, 15.6이 맞나요? 맞네요. 15.6, 14.2, 이게, 여기에 어디 점이 하나 있나 봐요. 16.3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8.2가 하나 있고, 17.1, 그 다음에 20.2, 22.4.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죠. 처음이니까 이제 갖다 놓고요. 찍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보면 여기 그 Variable Explorer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실행될 때 베리어블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작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직선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이 X축에 있는 값조차도 여러분이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그냥 리스트에서 0번, 1, 2, 3 이렇게 했지만 이 값을 이제 줄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X 값과 Y 값을 같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요 하나의 리스트 값만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리스트 값을 준 거죠. X와 Y. 그럼 X가 이제 X축이 되는 거고요. Y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는 0에서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1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X축이요. 이런 그 아까처럼 숫자도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까지 X축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레이블을 X축의 레이블 여기 이제 day고요. 요일이고 그다음에 Y 레이블은 이제 템퍼리처.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준 거죠. day, 템퍼리처하고 day 요것들을 이제 요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직선 그래프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고 싶은 거예요. y1과 y2를 하나의 그래프상에 이제 그리고 싶을 때는 x, x1, y1 그러니까 같은 x축을 사용하는 거죠. x, y1, x, y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같은 x축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 표기될 수 있는 거죠. day하고 temperature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프로 보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죠. 이제 레전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레전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서울이고 부산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이블을 레전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upper left라는 위치, 로케이션의 레전드의 로케이션. 다시 말하면 요 레이블을 갖다 놓을 로케이션을 upper left로 주면 요게 왼쪽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죠? upper right 하면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죠? 타이틀은 이제 이 그래프에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PLT 쇼를 쓰게 되면 그림 그래프가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카피하면 커렌 페이스트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PLT를 부르지 않았죠. 여기 PLT를 가져오려면 여기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스. 카피를 하고요.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가 작성되고 두 개의 그래프와 레전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점선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아까는 직선 그래프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점을 찍어서 SM을 치게 되면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는 15.6, 14.2, 16.3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에는 SM을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점을 찍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PLT 바라고 해서요. PLT 바를 사용하게 되면, PLT 플랫이 아니라 PLT 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프인데요. 3차원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파이는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그냥 넘파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pl toolkit.ampla3d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액세스 3D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3D 3차원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X, Y, G 이전에는 우리가 플랫을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랫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여기 PLT 플랫에서 두 개의 X축, Y축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3차원 그래프에서는 X축, Y축, G축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3차원의 정보를 입력해서 요것들 이제 num파이로 정의를 합니다. 이 np라는 것이 이제 num파이인데 그거 좀 이따 다시 공부할 테니까 그거 너무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x, y, z 값들을 정해서 이것들을 구성 요소로 3D 플랫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umpy는 여기 있는 것처럼 행렬 계산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모듈입니다. 처리 속도가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서 파이썬의 리스트 대신에 numpy를 선호한다.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이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하나의 셋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나의 셋이라고는 하지만 객체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객체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행렬이라는 또는 텐서라는 걸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놓는 것이 numpy가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여기 1, 2, 3, 4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들을 각자 계산을 하려면 for라든지 이런 명령을 써서 반복 구문을 통해 가지고 각 객체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numpy는 어떻게 하냐면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객체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들을 벡터 더하기 벡터 하면 이런 것들을 따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따로 끄집어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그냥 처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열의 종류는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우선 numpy 배열로 표현을 하려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리스트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리스트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numpy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np 즉 numpy를 np로 표시하기로 했죠. np.array하고 ftem프를 리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바로 np의 array가 됩니다. array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개 구성 요소의 한 세트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인 거예요. array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예를 들자면 그 아까 전에 f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마치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f-32 곱하기 5 나누기 9 했어요. 자, 그러면 f가 데이터가 스칼라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데이터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있는 거죠? 여러 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요소에 32를 빼서 5를 곱하고 9로 나눠주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표현을 파이썬으로 하게 되려면 for 같은 걸 써야 돼요. for x in 뭐 해가지고 리스트 집어넣고 아마 구현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네, 배열 간의 연산도 마찬가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np array 해가지고 요 리스트를 이제 npa로 바꿨어요. 하나의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요것도 5, 6, 7, 8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더해버리면 a와 b가 더해서 요거 각각의 요소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array를 만들어버려요. 6, 8, 6, 8, 10, 12.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이걸 파이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for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for를 써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단히 하나의 데이터로 핸들링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np array를 집어넣은 다음에 a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a라는 건 실제로 요게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그냥 자동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true고요. 요거 true고 얘는 false고 얘는 true고 이렇게 array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numpy의 array는 하나의 데이터인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a 플러스 b 뭐 a 마이너스 3 나누기 뭐 5 해버리면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 계산이 된다. 자동으로 for 같은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쉽게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하나의 로우예요. 로우라는 얘기는 이게 첫 번째 줄, 이게 두 번째 줄, 이게 세 번째 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컬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컬럼, 이게 세 번째 컬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애가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한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B02 하면 첫 번째 로우의 마지막 컬럼, 그게 뭘까요? 그게 첫 번째 로우의 마지막 컬럼이 3이죠. 3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랩이 하나 있어요. BMI 계산하자. BMI는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원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개별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for 같은 걸 사용했어야 되는데, 또는 이터러블 객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경우는 그냥 요거를 이제 MP 어레이로 만들어 버리면 요 계산을 그냥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이용해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트 만들어 주고요, 웨이트 리스트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MP 어레이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그냥 식을 적용해 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계산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개별 요소들이 다 계산이 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MP 어레이의 가장 그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데이터 생성 함수라고 하는데, 어레인지가 대표적인 거죠. MP 어레인지라고 해서 1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스텝은 2씩 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10이 되기 전까지 띄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1, 3, 5, 7, 9라고 하는 MP 어레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레인지 같은 거랑 비슷하죠, 그죠? 파이썬에.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스페이스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0부터 10까지 내용을 100등분 하라는 겁니다. 100등분.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0서부터 시작하겠죠. 100등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총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낸다. 1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라인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쭉 쪼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100이 이제 10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 스페이스 100등분한 0서부터 10까지의 내용을 100등분한 거죠. 리니어하게 쪼개서 숫자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라인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균일 분포 난수 생성이라고 해서요. 이건 뭐냐면 이제 뭐죠? 시드 번호를 주고요. 랜덤 시드라고 하면 이제 시드를 주는 이유는 시드에 따라서 난수가 생성하는 패턴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시드 값을 주고 랜덤 다 시드 값을 주고, 여기는 뭐 어떤 값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랜드를 사용해서 5개의 난수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건 이제 1차원적인 어레이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5,3 하면 요게 로우고요. 이게 컬럼수예요. 그러니까 5줄을 만들어내고 5개의 로우와 그다음에 각 로우는 3개의 컬럼으로 구성되는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라. 뭘 기반으로? 시드 100을 기반으로. 요건 뭐 별건 없는데, 나중에 요 시드도 일종의 그 랜덤 숫자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 시드가 같아버리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난수가 또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계속 다른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매번 똑같은 순서대로 똑같은 패턴대로 난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시드 값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드 값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시간 값을 가지고 뭐 연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시드 값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난수 시드가 달라지니까 다른 패턴의 난수를 얻을 수 있겠죠. 한번 테스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 넘파이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